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러 환율과 프라자 회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에 여행들 다녀오셨나요? 자,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이죠.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뉴욕입니다. 뉴욕은요, 뉴욕주 자체도 크지만 뉴욕주 안에 또 하나의 뉴욕이라는 시티가 있습니다. 그 뉴욕 시티를 이제 맨하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 갔다 이러면 뉴욕주를 갔다기보다도 뉴욕주 안에 있는 맨하탄을 갔다 했을 때 뉴욕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해탄이 미국 경제의 심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 나스닥이라든지 또 뉴욕 증권거래소 등 금융시장이 바로 맨하탄에 있죠. 그래서 세계의 경제 중심지 하면 맨하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맨하탄 한복판에 가면 중앙공원 센트럴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원이고요.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과밀 뉴욕 맨하탄 도심이지만은 바로 센트럴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 공해를 다 막아주고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보장을 하거든요. 그 센트럴파크에서요, 다운타운으로 내려오는 그 센트럴파크 입구에, 자, 다운타운이라는 것은 월스트리트, 뉴욕 정시가 있는 도심 한복판입니다. 그쪽으로 딱 나오려고 그러면 공원 입구에 플라자 회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플라자 회담. 우리나라도 북창동에 가면 한국화약이 운영하는 플라자 회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사실 뉴욕에 있는 플라자 회담에서 나왔는데요. 갑자기 환율 얘기를 하다가 플라자 회담으로 왜 3000% 빠지느냐? 뉴욕 관광 가이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테지만요.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플라자 회담이 플라자 호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올라 있습니다. 자, 때는 1985년 9월이었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좀 내놓으라는 선진국들 7개 국가들의 회담을 소집합니다. 그 회담을 소집한 장소가 센트럴 파크 바로 앞에 있는 이 플라자 호텔이었거든요. 자, 이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베이커 미국 당시 재무장관, 대통령은 로날드 레이건이었고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방향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역대 전임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몇 명 꼽는데 그중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반드시 한 명 꼽혀요. 뭐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펼쳐갈 많은 정책들, 레이건 대통령의 8년을 치적을 한번 되씹어 보면 거기서 많은 교훈을 또 많은 사례를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레이건 대통령 때 있었던 1985년의 플라자 회담 또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그 통화 가치를 좀 올려라. 특히 일본과 독일을 향해서 일본 돈, 독일 돈이 너무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가 절상을 좀 시켜라. 이유는 당시에 일본과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그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과 독일의 무역 흑자의 비결이 일본과 독일 제품이 우수한 게 아니라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너무 평가절하시켰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수출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수출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게 레이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을 한 것이 1981년입니다. 지미 카트를 꺾고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때 미국 경제 굉장히 엄청난 인플레가 만연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팔린 것이죠. 특히 뭐 이란 전쟁이라든지 중동에서의 유가 상승, 이런 그 후폭풍,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폴 볼크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이분이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이게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코로나 때 푼 돈을 그것을 억제하느라고 금리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시경제 여건이 트럼프 대통령 초기와 또 레이건 대통령 초기가 상당히 흡사한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 올라가면 달러 패권 유지하는 데도 좋고 또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니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 진행이 되면요, 미국 업체들이 수출을 못합니다. 수출의 가격 재산성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겁니다. 금리를 무작정 낮추면 미국의 물가가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그러니까 달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수출을 늘리자. 그래서 미국 달러는 그대로 두면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와 가치를 대폭 올려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7개국 선진국들이 합의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일본과 독일이 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세 폭탄, 또 안보 협력 중단, 이런 카드를 꺼냈고 결과적으로 1985년에 일본은 엔화 강세로, 독일은 마르크와 강세로 정책 방향을 대전환합니다. 이것이 이제 강제 환율 조정으로 경제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는 프라자 회담입니다. 왜 갑자기 지금 와서 1985년,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프라자 회담을 얘기하느냐? 지금 분위기가 그때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고 그 바람에 달러가 강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진행되면 미국의 수출이 곡소리가 날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목을 알고 벌써부터 지금 환율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의 행정서명을 하면서도 무역 상대국의 환율을 보겠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기준금리 조금씩 내려갈 수는 있겠죠. 다른 나라에 인위적인 압력을 가해서 환율시장 개입을 통해서 흑자 보는 나라들의 통화가치를 높여버리겠다. 통화가치를 높이면 그 나라는 미국에 대한 수출 재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나라가 IMF 들어가기 전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800원, 900원 했습니다. 근데 IMF 당시에 2,000원, 달러당 2,000원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 1,000원, 1,100원으로 안정됐어요. 그러다가 요즘 또 다시 1,400원, 1,500원 이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업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물가에는 악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어느 변수보다는 미국의 수출을 늘려야 되겠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이 다른 나라의 환율, 대미 무역 흑자국의 환율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있는 방법은 프라자 회담 합의 같은 강제 합의죠. 그런 것을 동원해서 상대국의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폭등,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의 하락이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축소를 고집하면 또 한 번의 제2의 프라자 회담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해외여행 다니기는 유리한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나라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 환율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환율의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도 하지만 정치 질서, 특히 강대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서도 환율이 크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제2의 프라자 합의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환율과 프라자 회담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